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히 노조가 돈을 더 달라고 했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안을 실제 증권사들의 향후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입해보니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성과급만 약 26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숫자가 자극적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왜 지금 시장에 나왔고 왜 삼성전자의 주가와 코스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수가 됐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안의 표면적인 내용부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외국인 수급, 주주가치, 인건비 구조,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기 밸류에이션 변화까지 차분하게 깊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의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올해 성과급을 조금 더 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화입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주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고정하자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논리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부문이 엄청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을 만들어낸 직원들도 성과를 더 투명하게 나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 메모리, 파운드리,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는 장기 성장성을 말하고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작 내부 구성원에게는 보상 공식이 불투명하다면 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 입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나누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사의 이익 배분 구조가 경직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영업이익이 폭발하지만 나쁠 때는 조단위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산업에서 호황기의 이익 배분 공식을 고정해버리면 향후 투자 재원, 연구개발비, 주주 환원, 설비 투자, 재무 안정성까지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은 직원 보상 문제이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자본 배분 원칙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 하나에 꽂힙니다. 3년간 26억 원. 솔직히 이 숫자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감이 없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정규직 평균 임금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직원 한 명이 성과급으로 26억을 받는다고? 이 정도면 주주 몫은 어디로 가는 거냐? 삼성전자 주가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는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향후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에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 15%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가정 기반 추정치입니다. 즉 실제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향후 실적 전망이 현실화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계산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산이 시장에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내부 보상체계 논쟁을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주식시장 변수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회의실 안의 협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정부, 언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전체가 보는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성과급 요구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파업, 생산 차질, 조직 갈등,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 지연으로 번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의 핵심이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중심이며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립니다.
쉽게 말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 가격을 낮춰서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200 선물, 옵션, ETF, 환율,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전체의 상대 수익률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뉴스가 커지는 순간 외국인은 이 뉴스를 이용해서 지수 전체를 흔드는 파생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사 제목을 보고 겁을 먹지만 큰 자금은 그 공포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계좌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이슈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성과급 많이 주면 회사 손해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장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히 HBM, 선단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수율 개선, 공정 최적화 같은 영역에서는 숙련된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경쟁에서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인텔과 싸우려면 결국 핵심 인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 체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인재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자 장기 경쟁력을 유지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지만 그 방식이 회사의 자본 배분을 지나치게 경직시키면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 보상에 너무 인색하면 핵심 인력이 경쟁사나 해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의 본질은 성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직원, 주주, 미래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장비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 조단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이클이 돌아오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늘고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는 이 폭발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고정하자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직원 동기부여와 인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쪽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서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 증가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요구안을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익 민감도를 바꾸는 변수로 보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단순히 올해 얼마 벌었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 그 이익을 회사가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로 제도화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을 볼 때 먼저 인건비성 배분을 차감해서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영업이익을 내도 주주가 체감하는 순이익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고 직원 보상과 주주 환원, 미래 투자를 균형 있게 설계한다면 이 갈등은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성과급 공식,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 장기 인재 보상 시스템, 그리고 사이클 하락기에 대비한 유연한 조항,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성숙한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원하는 건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룰이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 협상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조가 이기느냐, 회사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결말은 끝없는 대치입니다. 협상이 길어지고 강경 발언이 반복되고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면 주가는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성과급 산정 투명화, 일부 주식 보상, 특별 보상, 장기 인센티브 구조 같은 절충점을 찾는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보상은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현금 성과급은 당장 비용으로 느껴지지만 주식 보상은 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주가 상승의 수혜자가 되면 단기 현금 보상보다 장기 기업 가치 상승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주식 보상도 희석 문제와 회계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설계하면 노사 갈등을 주주 친화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외국인이 계속 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보면서도 동시에 메모리 가격, HBM 수주, 환율, 미국 반도체주 흐름,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코스피 선물 포지션을 같이 봅니다. 만약 노사 갈등 뉴스가 확대되는 와중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조용히 담고 있다면 그건 이 이슈를 장기 악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선물 숏 포지션을 늘리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하방 포지션을 강화한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커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선물 누적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 방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입니다. 뉴스는 시끄럽지만 수급은 조용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흔들리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노사 갈등이 아무리 커도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파운드리 적자가 줄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살아있다면 중장기 주가는 버틸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고객사 납기 신뢰가 흔들리고 HBM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운드리 회복이 지연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실적 리스크로 번집니다. 투자자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노이즈와 구조적 악재는 다릅니다. 노이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조적 악재는 기업의 이익 체력을 훼손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숫자 논란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생산 차질과 인력 이탈,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주가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같은 뉴스에 흥분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도 비싼 자리에서 사면 계좌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공포 뉴스 하나 보고 무조건 손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가격, HBM, 파운드리, 글로벌 공급망 세편이라는 큰 흐름이 살아있다면 단기 노사 갈등은 오히려 눌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할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가장 자극적으로 나올 때 주가가 눌리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숏 포지션이 청산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첫 번째 관심 구간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합니다. HBM 장비, 검사 장비, 패키징, 소재, 냉각, 전력 인프라, AI 서버 밸류체인까지 같이 봐야 삼성전자의 진짜 방향이 보입니다. 대형주는 방향을 보여주고 밸류체인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논란은 단순히 직원들이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은 직원에게 얼마나 가야 하는가? 주주에게는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가? 미래 투자를 위해 회사 안에는 얼마나 남겨야 하는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핵심 인재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사 갈등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뉴스를 이용해 코스피를 흔들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자극적인 숫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 HBM 경쟁력, AI 반도체 수요,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 구조 설계가 진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볼 때가 아닙니다. 26억이라는 숫자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숫자가 삼성전자
투자자의 이익 구조와 자본 배분, 그리고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노사 협상 방향, 외국인 수급, 실적 전망 변화,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의 제목만 보고 그 이면의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의 핵심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코스피가 8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늘 당장 오른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돈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계속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딱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다 지켜본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매번 정확하게 따라붙어 수익을 낸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해드리는 전자책이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무서운 상승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와 무엇을 다르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다들 환호할 때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무조건 한 번은 정독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꽤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의 큰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닉스 직원글 다들 보셨습니까? 요즘 설계팀 분위기가 2년 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적당히 워랍에 종시하던 4온5신 부장님들이 자사주 받아서 다들 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사 2년차 신입들조차 계좌에 1억씩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다들 차나 부동산 안 사고 주식을 더 산다고 하죠. 돈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워랍에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주인처럼 일하게 하려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꿈을 꾸게 해주고 그만큼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SK하이닉스 성과급이 2,964%로 확정됐습니다. 실수령액 4,800만 원이 연봉이 아니라 단일 월급으로 꽂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까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신입사원 계좌에는 단숨에 1억이 꽂히고 4온5신 부장님들은 자사주로 억대 자산가가 된 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마주할 때 사람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저 숫자가 내 통장에 찍히려면 난 당장 뭘 해야 하지 고민하며 노트북을 켜는 사람입니다. 자산 격차는 바로 여기서부터 무섭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는 없어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하이닉스급 자산을 만드는 투자 루트는 우리 앞에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부럽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핑계대지 말고 투자 공부에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에서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성실해 봐야 그건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딱 1년만 자신을 초압축, 마감 속에 멱살 잡고 던져 넣으면 10년 걸릴 성장을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뒤에도 남의 보너스 장치 기사나 보면서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8천의 시대 전자책을 바로 인터넷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 1년 성장을 폭발시켜줄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산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인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남 욕할 시간에 우리는 이 미친 상승장판에서 어떻게 내 몫을 챙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의 돈잔치, 부러워만 하는 건 딱 오늘까지만 하십시오. 기회는 쳐다보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을 뻗어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돈잔치 구경은 딱 올해로 끝냅시다. 1년 뒤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